사람들은 늘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다.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른 무엇보다 단연 높다는 뜻일 것이다. 인간관계는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쉽지 않다. 독일 출신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인간관계와 삶의 의미에 대해 많은 통찰을 제공한 학자이다. 그는 타인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인간관계를 위한 11가지 조언을 남겼다. 1. 어떻게 웃는가, 그것에서 인간성이 드러난다. 어떤 식으로 웃는가, 어떤 경우에 웃는가. 거기에 뜻밖에도 인간성이 나타난다. 예컨대 타인의 실수를 멸시하며 웃는지, 이유의 기묘함으로 웃는지, 세련된 기질을 재밌어 하는지를 통해 인간성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웃음소리의 울림에 그 사람의 본성이 배어 나온다. 그렇다고 웃는데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우리는 웃음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자신의 인간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성이 달라지면 웃음도 자연히 변한다. 흑발로 들어오는 사람은 사귀지 마라. 친해지면 상대의 개인적인 영역에까지 성큼 발을 들여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종류의 인간과는 결코 교제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가족처럼 사귄다는 것을 빌미로 결국 상대를 자신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교우관계에서도 서로를 혼동하지 않는 주의와 배려는 중요하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구로 지낼 수 없다. 3. 수다스러운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수다를 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본성, 본심, 정체에 대하여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말이 많다. 여러 사소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상대의 주의와 의식을 다른 곳으로 쏠리도록 하고 밝혀지기 두려워 숨기는 것에는 시선이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4. 타인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타인을 평가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소문도 입에 담지 말아라.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도 애당초 하지 말 것. 그 같은 상상이나 사고를 가급적 하지 말 것. 타인에 대한 비판과 험담은 껍데기만 있을 뿐 사실이라는 알맹이가 없다. 그리고 비판을 입에 담은 무시는 같은 입으로 자신이 감춰온 모습이나 속내까지도 곧잘 드러내버린다. 이 같은 것에 좋은 인간성의 상징이 있다. 5.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말아라. 자신의 카리스마를 가진 깊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길 원한다면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는 일종의 어둠을 몸에 두르면 된다. 자신의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도록, 밑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끝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일종의 신비와 깊이를 느끼기 때문이다. 연못과 늪이 그 혼탁함으로 인해 바닥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늪의 깊이에 두려움을 느낀다.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라 불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란 그 정도의 것이다. 6.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연락도 없이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매너나 약속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은 이런저런 좋지 않은 상상을 떠올리고 걱정하며 이어서 불쾌해지고 점차 붕괴한다. 결국 사람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나쁘게 만드는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7. 자기 멋대로 행위의 대소를 정하지 마라. 사람이란 참으로 이상한 존재다. 제멋대로 행위의 대소를 정한다. 큰 일을 했다 혹은 작은 일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단정한다. 더 이상한 일은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후회한다는 것이다. 하지 않은 행동임에도 그것은 큰 일이었다며 진심으로 생각하고 만약 그것을 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 진심으로 후회하곤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의 대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대소가 진실이라고까지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한 작은 행위가 사실 타인에게는 큰일일지 모르고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8. 빌린 것은 크게 돌려줘라. 빚진 것을 돌려줄 때에는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 더 충분히 더 넉넉히 되돌려 주어라. 더해진 부분은 도움을 주었던 상대에게 이자로 돌아가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갚는 쪽에게도 기쁨을 안겨준다. 되돌려주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되갚음으로써
과거 도움을 청했을 당시의 초라함과 작은 굴욕감을 넉넉한 양으로 되사게 된다. 9. 수완가이면서 둔한 듯 보여라. 예리하고 영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둔해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둔감함이 필요하다. 늘 민감하고 날카로울 필요는 없다. 특히 사람과의 교제에서는 상대의 어떤 행위나 사고의 동기를 이미 파악했을지라도 모르는 척 행동하는 일종의 거짓 둔감이 필요하다. 말은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상대를 소중한 사람인 양 대하되 결코 이쪽이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 마치 상대보다 둔한 감각을 가진 듯이 해야 한다. 이것이 사교의 요령이며 사람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다. 영특한 것만이 멋있는 것은 아니다. 영특하지만 늘 아직 어리다라는 말을 듣고 어딘지 가볍게 보이는 취약점도 필요하다. 예리하면서도 어느 정도 둔한 면이 있어야 애교스러운 이로 여겨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도 하며 편을 들어줄 여지도 생긴다. 이것은 영특하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된다. 10. 마음의 습관을 바꿔라. 매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도 또 건강하게도 만든다.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라.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상황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11.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된다. 자신에 대하여 생리적 혐오를 가진 상대에게 아무리 정중하게 대해도 그 자리에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도리어 무례한 놈이라 여겨질 뿐이다. 반드시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말라. 이러한 때에는 무리하게 애쓰지 않고 평소의 자세로 담담히 지내는 것이 최선이다. 니체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언의 밑바탕에는 그대들의 이웃을 언제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지만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니체의 뜻이 깃들어 있다. 타인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진실된 이해 없이는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